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매장에 왔습니다. 오토바이를 사려고 왔고요. 여기는 야마하 매장입니다. 야마하. 아직 우리 사장님이 뭘 살지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기 다낭의 특별입국에서 들어오셨거든요. 특별입국에서 들어오신 지가 지금 한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걸어 다니기 좀 불편해서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쓰다가 이제 2년짜리 비자도 받고 해서 대여해서 쓰는 것보다는 오토바이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중고도 알아보고 또 이제 새거도 알아보고 이제 여러 군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중고도 한번 가봤고요. 그런데 가격이 이제 10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으로 중고를 알아보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가격이 100만 원 조금 넘어가게 되면 괜찮은 오토바이를 살 수는 있는데 또 고장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또 덤탱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보다는 새 걸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새 것도 크게 비싸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몇십만 원 정도만 더 주게 되게 되면은 새 거를 살 수 있고 또 팔 때도 이걸 이제 다 쓰고 나갈 때 팔 때도 또 유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수리에 대한 부분 AS 기간들도 있기 때문에 새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 번 알아보고 이제 이분도 새 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문제예요. 외국인 명의로 살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직원이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 명의로 사게 되면 비싸다고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 오토바이를 사건 아니면 차량을 사건 이거는 외국인 명의로 살려고 하면 법인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법인 없이도 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오토바이 파는 곳에서 다른 이제 베트남 사람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더 이제 크게 더 가격을 높게 책정해서 받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은 좀 비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 호의한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좀 명의를 빌려서 오토바이를 사려고 하니까 차량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호의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오토바이를 호의한 친구 명의로 이분이 사기로 했습니다. 자, 이분도 잘 아는 베트남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기 전에 라떼를 이거 지금 타고 있는 게 라떼입니다. 라떼를 살지 아까 본 야누스를 살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 라떼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는 25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좋아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호의한 친구는 조금 좋아 보인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비싼 대신 조금 좋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한창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팔 때는 이게 인기 모델이 아니거든요. 야누스는 인기 모델인데 라떼는 인기 모델이 아니라서 팔 때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중고로 팔 때도 가격에 비례해서 중고 가격도 조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상관없고 해서 모델만 마음에 드는 거, 또 가격 차이가 25만원 정도 차이 나니까 그 가격을 고려해서 고르기로 했고요. 네, 여기 사장님은 이걸 사시겠다고 하네요. 야누스를 사겠다고 합니다. 이 색깔이 마음에 든답니다. 이 회색빛이 약간 무광 회색빛인데 무광 회색빛이 좀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이걸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걸 오늘 사기로 결정을 하면 타고 갈 수 있느냐? 네, 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그냥 바로 타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번호판도 없는데 타고 갈 수 있느냐? 네, 타고 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돈만 지불을 하면 바로 이 오토바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매장에 가서 이렇게 돈만 지불하면 바로 그날 사서 그날 이 모델들을 고른 모델들을 사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새 매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하고 하면 되고요. 서류 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호의한 친구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호의한 친구의 신분증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카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카드로 하게 되면 2.4%인가의 그런 이제 더 수수료를 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살 수는 있습니다. 카드로도.
또 이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베트남 동도 있지만 달러도 가지고 있는데 달러로 페이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환전하는 데까지 가서 달러로 가져온 만큼 환전을 하러 또 갔습니다. 네, 환전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환전을 해가지고 왔고 이제 오토바이 대금을 이제 베트남 동으로만 지불을 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카드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큰 단위의 물건을 사더라도 베트남 동으로 지불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지불하는 돈은 3,220만 동입니다. 여기서 220만 동, 그러니까 11만 원은 등록비입니다. 11만 원은 등록비이고 오토바이의 정확한 가격은 150만 원. 이제 설전의 특별 할인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에 야마하 야누스 125cc를 사는 겁니다. 이분이 중고를 사려고 하셨거든요. 중고를 100만 원 조금 넘게 주고 사려고 했는데 몇십만 원 더 주고 이렇게 새 거를 정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새 거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받는데도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호이안에서 번호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0만 동이 든대요. 그러니까 호이안 친구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을 받는 데는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받아서 이까지 가져오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심부름값처럼 들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오면 돈이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불한 돈은 161만 원을 지불을 해서 차량 가격, 그 다음에 등록비까지 다 합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호이안 친구에게 고맙다고 이 나라 돈으로는 100만 동인데 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을 그래도 명의 빌려주고 또 이런 갖다주고 수고한다고 5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차량을 이제 출고하기 전에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차 사면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키가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스마트 키가 아닌 것도 살 수 있는데요. 스마트 키가 장착되면 이것도 한 10몇만 원 정도, 20만 원 가까이인가 10몇만 원 정도 아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키가 있는 버전을 샀는데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키가 있더라고요. 이 키 뭐냐고 물어보니까 스마트 키의 배터리가 다 되든가 스마트 키가 없게 되면 이 안장을 열기 위해서 저기 안장 밑에 끼워서 안 보이는 곳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저기 돌리게 되면 저 열쇠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안장을 열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키가 혹시 배터리가 다 되거나 하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 키로는 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 키는 하나밖에 안 주고요. 그 위에 번호가 있죠, 그죠? 그 번호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스마트 키를 다시 만드는 데는 한 2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번호도 모르고 스마트 키도 다 잊어버리면 저 스마트 키를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몇만원, 10몇만원, 20몇만원에서 큰 몇십만원의 단위가 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번호만 잘 기억하고 있더라도 스마트 키 잊어버리는 거에 대한 거는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 정도면 스마트 키를 새로 번호만 알면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키 이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죠? 스마트 키를 잘못 이용하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 방전이 잘 됩니다. 항상 오프 상태로 해놓고 이제 어디 가거나 파킹을 해놔야 되는데 오프 상태를 안 해놓고 오랜 기간 동안 파킹을 해놓게 되면 방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켜고 또 1.5m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잠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에 있을 때라도 혹시나 자기가 등을 지고 있거나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오토바이를 가지고 이렇게 강탈해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토바이의 스마트 키를 누르게 되면 옆에 있더라도 잠그는 방법, 그 다음에 핸들 락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일일이 다 또 얘기를 해주고요. 또 이제 주유구 열 때, 이거는 주유구 여는 거와 트렁크 여는 거가 따로 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트렁크를 열면 그 안에 주유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번호판 없는 이제 오토바이를 당일 지불을 하면 당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임시 번호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임시 번호판이 없고요. 그러면 이거 번호판 없이 타고
다녀도 되느냐? 네, 된다고 합니다. 아까 작성한 이제 내가 이거를 샀다라고 한 작성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경찰이 번호판 없는 거 타고 다니고 뭐라 하더라도 그 이제 서류 작성한 것을 보여주게 되면 괜찮다고 하고요. 원래는 번호판까지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지금 설날 기간이라서 설날 기간이 끝나야만 곧 이제 휴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설날 기간 끝나야만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번호판은. 자, 이제 이 사장님 처음 새 거 타는데 약간 불안합니다. 오토바이를 옛날에 대여해서 타기도 했었지만 새 오토바이고 또 시내에 와서 샀는데요. 시내의 지리가 이렇게 익숙지 않아서 그걸 해주기 에스코트를 집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고 하니까 사장님이 고맙다고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먼저 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많이 불안합니다. 이 첫 오토바이 새 거를 타고 가는 느낌도 조금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또 이제 중고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오토바이를 새 걸 사면 기름을 진짜 조금만 채워줍니다. 이것도 바로 기름을 넣으러 가야 돼요. 한 칸 정도밖에 안 채워주더라고요. 이 안에 새 오토바이도 정말 조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유소로 가서 이제 이 기름을 채워야 될 만큼만 딱 해주더라고요. 오늘 고맙다고 저하고 호의한 친구한테 이렇게 고기를 사주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고금남입니다. 고금남 제가 처음 와보는데 두 번째 와봤나요? 맛있어요. 고기는 너무 맛있어요.